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에 금융복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었나 이런 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구 금융에서 부채입니다. 가구 평균 부채는요, 보시는 것처럼 1910만원에서 8,25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부채는 5,755만원에서요 6,05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가구 부채에 비해서 금융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얘기하는 영끌들을 많이 했네요. 담보대출은 4,583에서 4,700,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786에서 868, 카드대출이 58만에서 71. 그러니까 전부 다 부채가 다 많이 늘어났다. 그 한편으로는 특히 30대 가구 1, 2분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소득이 낮은 계층인 거죠. 30대는 뭐 3, 4, 50, 60대까지 친다가 가장 낮을 테고 1, 2, 3, 4, 5분위까 중에서도 1, 2분위가 가장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분위 중심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위는 8.8%, 2분위는 8.6%. 부채 점유율도 증가했고요. 3, 4분위 부채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부채 증가를 보시면 이렇게 1, 2분위는 8%대고요. 3, 4분위는 3%, 1%.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힘들수록 더 많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올해 2020년 상황이 아니었나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본다라고 해도 1분위가 4.2, 2분위가 9.8, 그러니까 3분위는 16.6으로 오히려 낮아졌죠. 4분위 24.9에서 24.2로 낮아졌고요. 5분위도 44.8에서 45.2로, 그러니까 결국은 1, 2, 3, 4, 5분위 중에 1, 2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층들의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자영업자 및 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다니기 힘들고 직장을 잃고 돈 벌기 힘든 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본다 하면요,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도 늘어났지만 그다음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만큼 좀 힘든 상황이다.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쓸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소폭 감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당 자산이 4억 3천에서 4억 4천, 금융자산은 1억에서 약간 오히려 줄었네요. 금융은. 그러니까 금융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갔나 봐요. 네, 부채 자산은 19년에서 18.3에서 20년에는 18.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전성이 됐다. 그러니까 순자산도 2.7%에서 2.9%로 늘어났고요. 네, 금융부채에서 가처분 소득이요, 19년엔 121.7%에서 10년에는 125.6%, 원리금상의 가처분 소득은요 24.8%에서 24.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건전성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로 3, 4, 5분위가 좋아져서 좋아진 거지 1, 2분위는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3, 4, 5분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2분위, 2분위 같은 경우가 한 달 2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한 350 요 정도 될 때, 그러니까 1, 2인 가구 합쳐서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소득은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것들에서 총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자영업은 억한 부진으로 사업소득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분위가 특히 근로 사업소득이요, 시장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소득이 모든 분위 가운데 총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는 되어 있네요. 네, 소득 증가율 전년 대비로 보시면 1분위가 4.6%로 신기하게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1분위 항목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분위는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했으나요, 사업소득이 오히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 5분위죠. 네. 1, 2분위가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분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8에서 19년 진입계수가 0.34에서 0.33으로 줄었네요. 네, 5분위 배율은 0.54에서 0.25 마찬가지로 네, 상대적 빈곤율도 16.7에서 16.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 한 해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났다. 뭐 그런 자화자찬 비슷한 듯합니다. 그런데 자산 부채를 보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자금 수요 영향으로 소득 1, 2분위 부채, 신용대출, 카드대출 증가율이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는 것처럼 네 많이 증가한 게 나와 있네. 1분위 8점 아까 나왔었죠. 네 순자산 빈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의 비율 감소 이것도 뭐 아까 나왔었고요. 네 시장 소득 요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 개선 효과는 통계 작성이랑 최고 수준이다. 이건 어딘지 모르게 좀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참고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산은 금융에서 1억 500, 실물자산은 3억 4천, 그래서 합쳐서 4억 4,500만 원이 가구당 평균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2019년에서 2020년을 보면 이제 늘어났죠. 전축액은 줄었고,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은 늘어났고요. 실물자산은 늘었고요. 부동산 늘었고요. 거주주택 늘었고, 거주외 주택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8,256만 원.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시면 30세,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하 같은 경우는 금융부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쏘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채는 당연히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런 다음에는 50대, 그 다음에 이제 30세 미만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만 30대가 사실은 40대 다음보다 많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종사상쥐별, 네, 그럼 상형 근로자, 일시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부채를 졌고요. 그다음에 상형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상형 근로자는 다만 요거를 좀 차이는 둬야 되겠죠. 자영업자는 생계를 위한 거일 테고요. 상형 근로자는 아마도 투자를 위한 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9년 평균 소득은 5,900만 원, 전년 대비 1.7%, 근로소득은 0.3%, 사업소득은 2.2% 감소. 네, 이런 1분위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해서 이 소득 증가는 이제 국가에서 뿌린 돈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왜냐면 그 이제 드러나는 돈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뭐 하여 좀 더 자세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노후를 대부분 68.1세에 은퇴 예상하고요. 실제 은퇴는 근데 63세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전 70세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가요? 서울, 인천, 세종, 경기가 전국 평균 또 부채, 소득도 이쪽이 뭐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도 비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얘네들을 볼 때요, 뭐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2020년 올 한 해를 놓고 볼 때요, 이 가구당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뭐 1, 2분위는 좀 오히려 줄었지만요. 하지만 그 외에는 오히려 실제로 자산이니까 여기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한국 사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있는 곳만 근거로 해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넓게 바라본다 그러면 좀 다른 시선이 볼 수 있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